옛날 녹음을 듣다가 그게 낡은 게 아니라 폭발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다. 음질이 나빠져서가 아니다. 그때는 배경소음 같던 말들이 이제는 외침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진실을 외치고 불편함을 외치고 우리가 뭐가 위험한지 몰랐을 때만 정상 같았던 것들을 외친다. 하워드 스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녹음들이 그랬다. 수백만 명에게 방송됐던 라디오 프로그램들, 웃음과 과장, 가짜 친밀감으로 가득한 심야 방송. 그 당시엔 그냥 웃기는 방송처럼 느껴졌지만 무언가가 바뀌었다. 내용이 아니라 맥락이. 세상은 돌아갔고 예전의 농담은 지금 고백처럼 들린다. 2000년대 초반 캠페인도 슬로건도 백악관 의식도 없던 시절 도널드 트럼프는 그냥 뉴욕의 괴짜 부자였다. 말 많고 어디든 카메라가 따라다니고 어디서든 말 한마디씩 꼭 해야 했던 남자. 그리고 그가 자주 등장하던 무대 중 하나, 그의 캐릭터에 딱 맞던 공간이 있었다. 하워드 스턴의 라디오 스튜디오. 거기선 대본도 편집도 없었다. 트럼프는 마치 세상에 항상 자기 편인 양 말했고 어쩌면 그땐 정말 그랬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얼마나 재밌었는지만 신경 썼으니까. 다 게임처럼 느껴졌다. 스턴은 과장의 왕이었고 트럼프는 그 라디오 왕국의 후계자처럼 보였다. 여성을 부동산처럼 평가했고 나이를 곧 만료되는 계약처럼 얘기했다. 자기 말에 스스로 웃으며 누구도 자기를 비난할 수 없다고 믿었다. 왜냐고? 어차피 장난이잖아. 하지만 아니었다. 청취자들에겐 장난이 아니었고 지금의 우리는 그걸 다시 듣고 있는 중이다. 그 웃음과 가벼움 속에서 트럼프는 단순한 매력 이상을 보여줬다. 그는 자기 생각을 숨길 필요가 없었던 사람의 본질을 드러냈다. 왜냐하면 그는 배웠기 때문이다. 논란은 처벌이 아니라 관심일 뿐이다. 하워드 스턴이 여성에 대해 묻자 트럼프는 숫자로 대답했다. 미에 대해서는 마치 고급 제품을 설명하듯 외모만 나열했다. 제안을 지적받아도 멈추지 않았다. 그에겐 마이크와 박수, 청취자만 있으면 충분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한 이유는 우리가 그 쇼를 너무 오래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지금 들으면 역겹고 분노를 부르는 발언들이 그때는 솔직함이나 진정성으로 칭송받았다. 그 사람 원래 그래 라는 말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들이 용서됐다. 우리는 언제부터 터무니없음을 정상으로 여긴 걸까? 그런데 어느 순간 웃음이 마른다. 녹음이 다시 공개된다. 웃긴 추억이 아니라 증거로, 향수가 아니라 경고로. 그리고 떠오르는 질문. 이 모든 게 다 기록돼 있었는데 왜 이제야 진지하게 듣게 된 걸까? 아마도 그 마이크 앞의 인물이 더 이상 허세 부린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이제 대통령, 한 나라의 지도자, 아버지, 남편, 수사 대상,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신보다 더 큰 상징이 되었다. 바로 이런 문화의 상징. 어떤 발언이든 그 사람 스타일이라는 말로 비판을 피해갈 수 있었던 시대. 그런데 말은 메아리를 남긴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말이 메아리처럼 돌아오고 있다. 그 오래된 음성들 속에는 모든 게 허용된 듯한 기이한 최면 같은 감각이 있다. 그는 연예인, 모델, 심지어 자기 딸 이방카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하워드는 공범이 아니라 촉진자였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스타일이었다. 그의 방송은 언제나 필터 없는 공간이었고 트럼프는 거기서 자기 집처럼 편안했다. 그런데 묻고 싶다. 그 당시 누군가 그 무게를 알고 있었을까? 하워드는 지금 그 녹음을 다시 들으며 우리와 같은 불편함을 느낄까? 혹시 그도 몰랐던 걸까? 자신이 시간의 캡슐을 만들었다는 걸. 그 안엔 미래의 재앙에 대한 모든 힌트가 들어있었다는 걸.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이게 몰래 녹음된 게 아니라는 것. 전국 방송으로 나간 말들이다. 다들 듣고 웃고 분석했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늦었다. 그 말들을 진지하게 바라보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어쩌면 이런 말장난이 정치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걸 비극이라 부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엔터테인먼트는 종종 그 자체로 이미 비극이다.
이게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일지도 모른다. 많은 이들이 트럼프의 매력이라 여긴 건 사실 무책임함의 미화였다. 결과를 무시하는 태도가 진짜 같다고 평가받던 시대, 무엇이든 말하는 게 솔직함으로 칭찬받던 문화. 잔인해도 모욕적이어도 상처를 줘도 괜찮았다. 라디오 건너편에 사람이 있다는 걸 무시해도 마이크는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은 판단한다. 그리고 지금 그 말들이 분석되고 맥락이 재조명되고 TV 캠페인, SNS에서 반복 재생된다. 과거는 다시 돌아왔고 이젠 우리에게 묻는다. 다 알고도 웃었나요? 누군가 경고했지만 박수에 묻혔던 건가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면 그 녹음실 안에 더 뭐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녹음 파일은 변하지 않았다. 세상이 변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무해해 보였던 말들이 무기로 바뀌었다. 해석도 필요 없다. 재생만 하면 된다. 전문가들이 의도, 맥락, 표현의 자유를 논쟁하는 동안 한 인물의 부재가 모든 논의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 멜라니아. 그녀는 녹음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예전처럼 남편 옆에서 웃지 않는다. 그녀의 부재는 아직 조용하지만 이미 눈에 띈다. 그녀가 이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린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균열은 시작되었다. 모든 균열은 하나의 작은 소리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번엔 그 소리는 결코 조용했던 적이 없다. 30에서 65세 사이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란 단정함에서 비롯된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말할 땐 우아함이 필요하다고 배웠고 마이크 앞에 설 땐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히 골라야 한다고 들었죠. 하지만 그 모든 규칙을 무시한 채 트럼프는 거기 있었습니다. 정치 경력이 수십 년 된 이들도 벌벌 떨게 만들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생각하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던 말을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진짜 같다고 불렀죠. 하지만 상처를 주는 진정성이란 도대체 뭘까요? 우리 삶에서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거친 솔직함이 무례함의 변명처럼 쓰일 때가, 부주의한 한마디로 금이 간 부부, 잔혹한 진실로 끊어진 오랜 우정. 하워드 스턴의 방송에서 트럼프가 했던 말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공감 부족을 솔직함이라 착각하는 우리 문화의 일그러진 거울이었죠. 그리고 가장 위험했던 점은 그 말들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일 겁니다. 그 인터뷰들을 다시 들으면 속이 뒤틀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 안엔 우리 모두가 아는 장면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일요일 점심에 아무 말이나 내뱉는 친척의 말투, 나는 돌려 말 안 해 라고 자랑하지만 직원들의 자존감을 짓밟는 상사의 말투, 나는 거침없어 라며 무례함을 미덕처럼 내세우는 유명인의 말투. 트럼프는 방송 중에 이런 식의 논리를 라이브로 퍼뜨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무의식적으로 흡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강함이란 상대를 굴욕 주지 않아도 됩니다. 모욕할 필요도, 여성을 숫자로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녹음에는 그런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배우, 모델, 일반 여성들을 점수로, 나이로, 비교로 분류했습니다. 그는 30살이 이상적이라 말했고 35살은 너무 많은 경험이라며 깎아내렸죠. 자신의 딸 이방카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아버지라면 절대 입에 담지 않을 말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라디오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녹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이었는데도 이미 바이럴이었죠. 2025년인 지금 이 오디오들을 듣고 나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들이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해마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며 자라온 여성들, 20살 여성에게 자리를 빼앗긴 40살의 유능한 전문가들, 언론이 유통기한이 끝났다고 반복하자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여겨진 어머니들, 자신의 몸이 존중받기 위한 유일한 여건이라 믿게 된 수많은 10대들. 트럼프의 목소리는 이런 흐름 속 또 하나의 층이었고
지금의 우리는 그걸 다르게 듣고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증상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그걸 그렇게 오래 허용했을까? 그 답은 어쩌면 풍자가 주는 안락함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웃게 만들면 우리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웃음은 때로 마취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취는 결국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남에게 고통을 주게 만듭니다. 50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들으며 분명 떠올릴 겁니다. 예전의 시절. 말 한마디가 인생을 끝낼 수 있었던 시절. 그 시절엔 말은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요즘은 경력도 평판도 시청률만 높으면 다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험한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쇼의 대가는 반드시 누군가가 지불하니까요. 삶을 조심스럽게 쌓아온 성숙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일수록 이 장면들을 다시 볼 때 특유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봤습니다. 정치 담론이 어떻게 서커스로 바뀌었는지, 존중이 어떻게 퍼포먼스에 밀려난 건지, 그리고 연예인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는지, 실력 때문이 아니라 스포트라이트를 장악하는 능력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질문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됩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재미로 고르고 있는 건 아닐까? 눈에 잘 띄는 사람을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 착각한 건 아닐까? 그저 진짜 같다고 느꼈던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미래에 감당해야 할 거대한 대가였던 건 아닐까? 이 인물들의 여정을 이해하는 건 지금 꼭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뿌리는 캠페인 훨씬 이전부터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착, 편안한 대화 속에 새어나오는 성격, 유명세의 이면에서 드러난 전략들. 트럼프 역시 시진핑 같은 다른 글로벌 리더들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기반 위에서 자기 길을 만들었습니다. 서사 통제, 계산된 노출, 깊은 모순들로.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이 인물들의 출발점을 반드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들이 권력을 갖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이 그들을 움직였는지, 무엇을 감추려 했고 무엇을 무심코 드러냈는지, 이 모든 것을 정리한 스페셜 에북을 제작했습니다. 단순한 연표나 사건이 아닌 그들의 몸짓, 패턴, 대부분이 놓치는 디테일까지 담았습니다. 이들을 이해하는 것이 곧 현재를 이해하는 길이며 미래를 더 잘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접속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내가 주인이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단순히 특권을 설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한 논리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 논리란 권력은 책임이 아닌 허락과 함께 온다는 믿음, 그리고 그 허락은 종종 처벌받지 않음과 혼동됩니다. 하워드 스턴의 라디오에 무수히 출연했던 트럼프는 다른 상황이었다면 언론 담당자가 나서서 급히 수습하거나 변명했을 이야기들을 그 스튜디오에선 자랑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고해가 아닌 과시의 말투로. 그는 미인대회 무대 뒤에 여성 참가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들어간 이야기를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행사 주최자니까 할 수 있었다고 연극처럼 자랑했습니다. 관객은 웃었고 스턴도 웃었고 수백만의 청취자들이 집에서, 차 안에서, 이어폰 속에서 그걸 쇼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두가 웃었을까요? 혹시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라디오를 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진 못했을 겁니다. 여성들 중 몇 명은 그 말 속에서 자신도 어딘가에서 침해당했던 기억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지나치게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공감 없이 자신을 평가하던 그 눈빛을. 어쩌면 몇몇 남성은 그 방송에서 자신의 욕망을 본 것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못해도 속으론 꿈꿔왔던 대화를. 그래서 이 인터뷰들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 됩니다. 어떤 사고방식이 사회의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문서. 능력 때문이 아니라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눈 감아 줬기 때문에.
가장 충격적인 점은 그 자리에서 아무도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고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성인 남성이 21살 여성과 데이트하면 수학 수업 얘기를 들어야 해서 민망하다고 말해도 35살 여성은 너무 경험이 많다고 말해도 대화는 그냥 이어졌습니다. 현실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말을 자주 듣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 회사 회식, 오랜 친구들끼리의 모임에서. 그리고 그런 말들을 농담이잖아, 그 사람 원래 그래, 그냥 말투야 라고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외면한 걸까요? 지금은 이 발언들이 자막과 해설과 함께 SNS를 통해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늙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빛으로 보여졌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단순한 오만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자기를 제지하지 못할 거라는 특정한 경멸입니다. 그는 말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아무도 그에게 듣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도널드 트럼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왜 그런 발언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마이크와 박수를 주었을까요? 속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2025년의 오늘 이 질문은 세대를 넘나듭니다. 40에서 60세 사이의 이들은 기억합니다. 어떤 라디오와 TV가 세상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신문 가판대의 잡지들, 황금 시간대의 발언들, 심각한 주제를 엔터테인먼트로 만든 헤드라인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 모든 걸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고 있습니다. 더 성숙해진 눈, 말의 무게를 아는 눈, 웃음에도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아는 눈. 이 오디오들의 재등장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랑처럼 들려온 이 이야기들은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오랫동안 권력을 가진 자들은 누구에게든 무슨 말이든 해도 괜찮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그걸 게임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게임은 바뀌었습니다. 정치와 이런 말투가 섞이기 시작하자 그저 하나의 인터뷰였던 게 훨씬 더 위험한 무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잊힌 줄 알았던 녹음이 한 지도자의 평가 기준이 된다면? 라디오에서 한 말이 대통령의 이미지가 된다면? 그 말들이 웃기지 않고 행동의 증거가 된다면?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스스로의 기준을 다시 묻게 만듭니다. 왜 우리는 믿었을까? 왜 우리는 지지했을까? 왜 우리는 침묵했을까? 그리고 왜 허용했을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트럼프가 스튜디오 안에서 자랑을 늘어놓던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목소리가 지워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가려졌을까요? 권력, 통제, 허용에 집착한 이야기들 속에서. 이 부분은 도덕적 심판이 아니라 비판적 경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다른 눈으로 다시 보면 지금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불편함입니다. 우리가 예전엔 웃었지만 이제는 웃을 수 없는 이야기. 물론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그건 그냥 유머였어. 하워드 스턴은 원래 그래. 트럼프는 그냥 연기자였을 뿐이야. 그런데 묻습니다. 언제부터 연기가 말의 무게에서 자유로웠던가요? 언제부터 유명세가 존중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패가 되었죠? 우리는 여전히 진정성과 무례함을 혼동하고 있나요? 혹은 이제 깨달았을까요? 공감 없는 정직은 미덕이 아니라 핑계일 뿐이라는 걸. 지금까지는 마이크와 스튜디오, 공적 발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그 이야기를 우리 안으로 가져올 시간입니다. 이런 말들이 환영받고 커질 수 있었던 세상은 우리 안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 우리가 침묵하는 순간, 우리가 가볍게 던진 말들 속에. 하워드 스턴이 수십 년간 녹음한 건 단지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초상화를 다시 보니 그 모습은 불편하지만 진실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당신도 이 대화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분일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아직도 무심코 그런 말들을 반복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해야 우리는 이 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의미 있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이 시작한 이 대화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몇 년 후 누군가가 이 목소리를 듣고 마침내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멜라니아의 부재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로 설명을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의 세계에서 존재란 곧 지위입니다. 존재란 권력입니다. 존재란 서사입니다. 그리고 그녀 같은 인물이 사라질 때 그 서사는 어딘가에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전히 말합니다. 여전히 연설하고 여전히 트윗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미지 뒤에는 어딘가 금간 거울 같은 느낌이 남습니다. 한순간에 깨지진 않습니다. 서서히 금이 갑니다. 어느 하나의 디테일, 조금씩 멀어지는 거리감, 그리고 어느새 전체적인 반영이 사라져 버립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항상 상징적인 존재였던 사람이 침묵할 때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멜라니아는 전통적인 퍼스트레이디가 아니었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남편의 과장된 행동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절제된 눈빛, 완벽한 의상, 정확히 계산된 몸짓. 그녀의 힘은 말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의 침묵이 더 크게 울립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그녀조차 물러나기로 선택했다면 과연 내부에서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가면이 얼굴에 더 이상 맞지 않을 때 특유의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트럼프를 지켜보면 그 불편함은 작은 영이 실패들에서 드러납니다. 공감을 기대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눈빛, 무대 위에서 뻗은 손이 더는 잡히지 않는 장면, 절반만 남은 미소. 대본은 계속을 요구하지만 등장인물들은 지쳐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그리고 2025년 그 장면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자기 투영을 일으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이런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요구되지만 목소리는 버려지는 관계. 겉으론 단정함, 아름다움, 절제를 요구받지만 의견은 요구받지 않는 관계. 그런 점에서 멜라니아는 단순한 공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은유입니다. 수많은 여성이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담당해온 역할의 상징. 그녀의 퇴장을 보면 그건 단순히 한 아내가 자리를 비운 게 아닙니다. 하나의 톱니바퀴가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멈추면 전체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트럼프는 아무리 쇼맨십이 강해도 혼자서 이미지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화려함, 겉포장, 가족이라는 환상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남는 건 본래의 모습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레토릭은 더 공격적이고 더 반복적이며 더 절박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적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의 연기를 정당화해 주던 그 무언가의 부재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도대체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어떤 말이 선을 넘었을까요? 어떤 인터뷰, 어떤 녹음, 어떤 제스처가 그녀의 보이지 않는 인내선을 넘었을까요? 여성을 비하하는 그의 언급, 공적 자리를 함께할 때마다 그녀를 기다리지 않았던 행동들, 혹은 아무리 웃어도 아무리 침묵해도 결코 대등하게 여겨지지 않을 거란 사실에 지친 걸까요? 그 답은 직접 나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거리두기는 어떤 선언보다 강하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법적 고발도, 정치적 공방도, 매일 터지는 스캔들도 그녀의 부재처럼 명확하게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 빈자리를 가짜 뉴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대중은 갈라져 있으면서도 그걸 느낍니다. 대통령의 아내가 이야기에서 갑자기 사라졌을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그 드라마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 더는 연기를 거부할 때 그 스토리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는 그녀에게 묘한 존경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또 한 장의 거짓 장면을 연기하기보다 무대를 떠나기로 한 사람에게. 하지만 왜 이 일이 이토록 우리를 건드릴까요? 아마도 소음이 극심한 시대일수록 침묵은 더 큰 소리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멜라니아의 침묵은 정중하지만 결정적인 저항처럼 작동합니다. 크게 외치지 않아도 되는 아니요, 말이 아니라 거리감으로 그은 선. 그리고 만약 그녀의 퇴장이 이 거대한 연극의 종말이라면 그 다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도널드 트럼프는 계속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듣게 될까요? 그의 곁에 있던 사람조차 더는 지켜보지 않으려 한다면 이제 남은 동료들은 이익 때문이거나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리고 이건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인이란 좋든 싫든 거울처럼 작용합니다. 그리고 거울이 깨질 때 주변 모든 사람은 그 조각을 마주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한창 상승 중이던 트럼프는 오래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청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하워드 스턴에게 자신의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부각시켰던 그 마이크를 통해 이젠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신을 완성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치 황금 봉인으로 하나의 사이클을 마감하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스턴은 거절했습니다. 상처 때문도 복수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이유, 통찰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알고 있었죠. 이번에 그 자리에 서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정당화가 될 거라는 걸 그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그 정당화를 내어줄 의향이 없었습니다. 요청과 거절 사이의 정적은 수년간의 역사를 품고 있었습니다. 즉흥적인 대화들, 길었던 인터뷰들, 거친 농담들, 수치심 없는 공감. 하워드는 트럼프를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를 공적으로 빚어낸 사람입니다. 혹은 트럼프가 미국 전체 앞에서 자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무대를 제공해 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트럼프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수학처럼 정확하게 반복되는 공식. 이야기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제거된다. 한때는 절친으로 불렸던 하워드 스턴도 그저 버려진 이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극적인 다툼도 없었습니다. 언쟁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단절은 트럼프 세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역할이 잘 배분되어 있을 때만 존재하던 관계. 누군가 나는 더 이상 당신이 원하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관계는 깨집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하워드 스턴은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위선의 감정적 조작에 충성심을 가장한 쇼에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은 트럼프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어떤 스캔들보다 더 많이. 헤드라인은 하루 이틀이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제스처들은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우정을 가장한 복종을 요구하는 사람. 모든 관계를 거울로 바꾸되 그 거울은 오직 칭찬만 비추어야 하는 구조. 흥미로운 건 트럼프는 수년간 하워드 스턴을 공개적으로 칭찬해왔습니다. 천재다. 도발적인 브레인이다. 그의 이름은 진짜다라는 인증 마크처럼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턴이 그 새로운 시나리오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어조가 바뀌고 공격이 시작되고 익숙한 욕설들이 돌아왔습니다. 배신자, 실패자, 각성좌파, woke. 언제나 그랬듯 파괴의 레퍼토리는 반복됩니다. 너무 익숙해서 놀랍지도 않지만 여전히 놀랍습니다. 그건 트럼프가 얼마나 서사의 통제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정치 무대뿐 아니라 그의 이미지를 지탱해주는 관계들 속에서도
누군가가 그에게 반기를 들면 그의 반응은 대화가 아닙니다. 부정입니다. 과거 전체를 지워버리려는 부정, 마치 그 모든 역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정직하기로 결심했을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았을 때, 당신의 양심이 아니요 라고 말했을 때, 예를 거부했던 그 순간, 그 결과 당신은 관계에서 밀려나지 않았나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사라지는 사람들, 전략적 침묵. 하워드 스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이야기는 단순한 두 공인의 일대기가 아닙니다.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내밀한 초상화입니다. 그 권력이 숭배에 의해 유지되지만 진짜 애정은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 왜냐하면 진짜 애정은 상호성을 필요로 하니까요. 그리고 트럼프의 세계에서 상호성은 외국어 같습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턴이 연설을 거절했다는 건 단지 트럼프에게 아니요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는 동시에 예라고 말한 것입니다. 훨씬 더 어려운 어떤 것에, 자신이 쌓아온 연결고리의 해체, 그 연결은 청취율, 명성, 영향력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하나의 교훈이 됩니다. 일관성을 지키는 일은 대가가 크다. 역사를, 애정을, 이미지를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거울을 마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질문이 생깁니다. 트럼프가 하워드 스턴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대변인이 되어달라고 했다면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도 역할이 주어졌을까요?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역할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두려움의 편의의 예라고 했을까요? 하워드 스턴의 특별함은 고함치지 않아도 퇴장할 수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그저 가지 않았습니다. 그 한 동작은 어쩌면 어떤 뜨거운 연설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제스처는 정말 드뭅니다. 왜냐하면 양극단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공격도 아니고 방어도 아닙니다. 그저 퇴장, 말 없는 아니요, 변명도 없고 복수도 없고 쇼도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컨트롤을 원하는 인물에게 균열을 일으킬 만큼의 무게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건 그 거리두기 이후에도 스턴은 과거를 지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 시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를 원래부터 적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터뷰에서 좋았던 시절을 그리움 섞인 어조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단절과 앙심의 차이입니다. 앙심은 상대에게 묶여있고 단절은 자유입니다. 모두가 박수칠 때는 동맹을 말하는 일이 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관계를 유지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지배 일루션 위에 쌓아온 트럼프는 단순한 지지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경배를 원했습니다. 하워드 스턴이 한 일은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쇼에 묶어두던 계약서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계약이 찢긴 후에도 쇼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 구멍이 납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장면이 바뀔수록 점점 커져갑니다. 이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스턴은 유일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거절 하나로 다른 이들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세계에 연관되었던 수많은 이름들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말없이 멀어지고 말투를 바꾸고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것도 공격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짓을 더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기는 희박해졌고 무대는 닳아 있었고 커튼은 다시 들기엔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동료들이 싸움 없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반대한다 말하진 않지만 아무도 찬성한다 말하지 않는 그 공간, 그 회색지대, 존재는 있지만 부재인 그곳, 그 안을 트럼프는 혼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혼자는 아닙니다. 언제나 남은 반짝임에 기대고 싶은 사람들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를 진심으로 알던 사람들, 처음부터 옆에 있었던 이들은 더 이상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기사보다 더 불편합니다. 목격자들의 부재는 공식적인 이야기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니까요. 그는 느꼈을까요? 그가 믿었던 열성 지지자들이 확신 대신 민망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 혹은 그는 언제나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자신이 믿는 것만 반복하며 귀를 막고 걸어갔을까요? 트럼프는 스턴의 아니오가 지켜주기 위한 거절이었다는 걸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걸 배신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사람은 조금의 반대도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협 속에서 사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선택한 고독과 다릅니다. 그건 시끄러운 고독입니다. 숨겨지지 않습니다. 빈 인터뷰 속에서, 어설프게 찍힌 사진 속에서, 더는 진정성 없는 무대 위 포옹 속에서 그 외로움은 드러납니다. 점점 방어적인 말투, 늘 똑같은 농담, 점점 좁아지는 화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떠나지 못한 사람들의 눈빛. 그 눈빛은 출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을까요? 두려움, 편의, 외면, 아니면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떠나는 사람이 되기 싫었던 걸까요? 어쩌면 스턴의 아니오는 끊어낸 힘이 아니라 출구를 밝힌 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복도의 끝에 켜진 첫 번째 불빛, 그 순환을 멈출 수 있다는 첫 번째 신호. 그리고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누군가가 공범의 편안함 대신 불편한 일관성을 택할 때 무언가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예전 동료는 더 이상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보수 농액은 조금씩 말을 흐리고, 한때 우호적이던 진행자는 직접 언급을 피합니다. 그렇게 모든 헤드라인을 차지하던 대통령은 이젠 미래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다뤄집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예상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공격하고 왜곡하고 스턴의 예전 발언을 끌어와 자신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려 합니다. 배신자, 정치적으로 올바른 척하는 자, 방송이 망했다. 자신이 스턴쇼의 역대 최고의 게스트였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니까요.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압니다. 사람들이 떠난 건 자신에게 전부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누군가가 반박할 공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함정이죠. 복종만을 요구하면 남는 건 오직 메아리뿐입니다. 하워드 스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엉성한 대본의 배역을 거절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행동으로 트럼프가 당연히 여기던 자발적 관중을 거둬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박수치던 이들이 이제 관찰하기 시작하면 남는 건 너무 많은 조명과 너무 적은 진실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둘러싼 이 이탈의 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 소음이 아닙니다. 침묵입니다. 카메라에서 무대 뒤에서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 중 다수는 생각의 충돌 때문에 떠난 게 아닙니다. 윤리 때문도, 갑작스러운 민주적 깨달음 때문도 아닙니다. 진실은 더 날카롭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젠 그곳에 숨 쉴 공간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걸,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배신이 되어버렸다는 걸, 의심하는 것조차 반역이 되어버렸다는 걸.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공범이 되기보단 사라지기를 택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는 버티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 곁에 머무는 것이 조금씩 자신을 지우는 일이 되어버렸던 순간, 존재하는 대가가 양심에 너무 큰 값으로 느껴졌던 순간, 그렇다면 당신은 아마도 이 피로를 알아챘을 겁니다. 강요된 안무에 지친 피로, 매일 반복되는 연기에 대한 지침, 의무처럼 느껴지는 박수. 당신은 이해할 겁니다. 닫힌 문 뒤에서 조용히 벌어지는 해방을, 전략적 부재, 소란 없는 결별,
그건 배신이 아닙니다. 침묵 속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외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속삭임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그만. 권력은 무너질 수 없다는 척 그만. 모든 비판이 음해라는 가정 그만. 인간의 복잡성을 하나의 이름 얼굴 더는 품지 못하는 프로젝트로 축소하는 일 그만. 남는 것은 배움입니다. 그 어떤 이미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카리스마도 피로해진다는 것, 아무리 정교하게 짜인 정치적 신화라도 요구만 많고 주는 게 없다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 조건부 애정이 있는 곳엔 통제가 있고 절대적 통제가 있는 곳엔 더 이상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존만 있을 뿐. 하지만 이런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시진핑, 그리고 우리의 시대를 이끄는 다른 인물들을 이해하는 일은 그들의 정책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기반까지, 그들의 윤영이, 그들을 만든 결핍과 그들을 움직이는 두려움, 전략이라는 이름을 쓴 복수의 몸짓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디지털 북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고발이 아닙니다. 찬양도 아닙니다. 탐색의 초대장입니다. 어떤 광고도 어떤 미화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초상화,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의 흐름을 이해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책.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주할 용기가 있는 분들만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 안에서 뭔가를 울렸다면, 어떤 문장이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더 분명하게 비추었다면 우리와 함께 남아주세요. 구독해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과 같은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당연한 것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려진 걸 복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말해지지 않은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아직 불편한 것을 마주하려고 합니다. 아직 바꿀 수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듣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맑은 이성이 당신을 지켜주기를, 그리고 당신의 용기가 늘 함께하기를.